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괜찮은 작품이 딸깍 하고 나오는데 디즈니 너네는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5년 6월 6일 개봉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입니다. 동명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이고요.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는 총 3편까지 나왔습니다. 1, 2, 3편이 각각 2010년, 2014년, 2019년에 개봉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뭔가 슈렉 시리즈와 함께 드림웍스를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하고 드림웍스를 대표하는 것 같은 이미지에 비해서 의외로 흥행 성적은 조금 어중뛴 편이에요. 월드와이드 흥행 성적이 가장 흥행한 2편이 6억 불 넘긴 정도이고 1편과 3편은 5억 불 정도였죠. 흥행 성공이긴 하지만 초대박은 아닌 성적. 한국 관객 수도 1편이 260만, 2편이 300만, 3편이 150만입니다. 저도 사실 1편만 보고 2편과 3편은 안 봤습니다. 이상하게 이 시리즈의 속편이 나와도 그다지 안 당기더라고요. 1편의 경우는 2010년에 나왔는데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 1편이 2009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0년이 3D 영화 광풍이 불던 시기였어요. 2010년 3월에 팀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3D로 개봉해서 월드와이드 10억 불을 넘기면서 초대박 터지고 드래곤 길들이기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는데 많은 관객들이 이 작품을 3D로 관람했죠. 드래곤 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내용이니까 3D에 아주 적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3D 영화들 개봉할 때 반응을 보면 3D 효과가 좋다 어떻다 하는 얘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어요. 3D로 개봉해서 비싼 티켓값 받아놓고는 정작 그 값을 못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3D로 개봉해 놓고는 3D 효과 별로라고 많은 영화들이 욕을 먹었죠. 그러다가 결국 관객들이 3D 상영 영화를 점점 외면하면서 아바타 이후 미래의 대세가 될 것 같았던 3D 영화들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죠. 그런데 드래곤 길들이기는 3D 효과에 대해서도 반응이 아주 좋았던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였고요. 확실히 드래곤 타고 날아다니는 장면의 3D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드림웍스가 원래 애니메이션 잘 만드니까 내용도 괜찮고 특히 드래곤 캐릭터 중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투스리스가 굉장히 귀여운 매력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드래곤들이 고양이랑 비슷한 습성이 있어서 하는 행동도 되게 귀엽고 그리고 투스리스는 디자인이 진짜 멋지게 잘 빠졌죠. 멋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애완용 도마뱀 중에서 빨간 눈 갑옷 도마뱀이 투스리스랑 비슷하게 생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작품의 인간 주인공은 투스리스에 비해서 매력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히컵, 여자 주인공 아스트리드 둘 다 외모가 너무 좀 평범하죠. 물론 전혀 못생긴 건 아니지만 엄청 잘생기고 멋있는 남주인공이나 엄청 예쁘고 귀여운 여주인공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확히는 몰라도 이 인간 주인공 캐릭터들은 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투스리스의 매력이랑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원시원한 시각적인 재미, 거기에 내용도 재밌어서 앞에서 말했듯이 흥행이 초대박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고 본 사람 대부분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1편이 나온 지 15년이 지나서 실사화 작품이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굳이 이걸 왜 실사화하지? 라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 캐릭터는 별로 인기가 없고 핵심이 투스리스를 비롯한 드래곤들인데 어차피 드래곤을 CG로 만들어야 하니까 뭔가 실사화라는 느낌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과 차별화되는 느낌을 만들기 쉽지 않을 텐데 굳이 실사화를 왜 하지? 라는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고 와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확실히 다르다는 거. 3D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투스리스와 실사 영화의 CG 캐릭터 투스리스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사 작품답게 굉장히 사실적인 질감이 느껴졌고요. 정말 살아 숨쉬는 캐릭터라는 생생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적인 느낌이 강해지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모습과 비교해서 귀여움은 조금 약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실사판에서도 여전히 매력은 있는데 확실히 귀여움은 애니메이션보다는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사판의 느낌, 실사판의 장점은 제대로 살아있는 작품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고요. 보기 전에 가졌던 이걸 왜 실사화하지? 라는 의문은 다 해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재미있었던 애니메이션 1편 내용을 실사판에서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실사판도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요. 특히 무리하게 내용을 수정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작품들과 비교해서 드림웍스가 드래곤 길들이기 애니메이션 내용을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실사판으로 만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탁월한 선택이고 자시고 가네. 이거는 그냥 딸깍이잖아.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괜찮은 작품이 딸깍하고 나오는데 디즈니 너네는 지금까지 뭐 했냐? 이게 어려워? 이번에 릴로 앤 스티치 실사 영화 나온 거 반응 엄청 좋고 흥행도 초대박 났잖아요. 한국 흥행은 저조한 편이지만 월드와이드는 10억 불까지 찍을 기세거든요. 그런데 릴로 앤 스티치도 실사판에서 내용 수정을 자잘하게
적절하게 많이 한 편이에요. 내용 수정을 많이 하는 바람에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했던 장면을 실사판에서는 그 느낌 그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릴로 앤 스티치는 인어공주나 백설공주처럼 캐스팅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거나 아주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진 그런 작품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처럼 실사판의 내용 수정으로 인해 원작 애니에 굉장히 뭉클했던 장면을 전혀 살리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느끼는 반응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드래곤 길들이기는 일단 내용에서는 전혀 불평할 거리가 없다는 거. 사실 어떤 작품이든 제일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딸깍 최대한 원작 내용 그대로 만드니까 원작 애니메이션의 재미를 실사판에서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작보다 더 대단한 걸 만들겠다는 목적이라면 내용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은 원작을 굳이 실사화해서 뛰어넘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무리수예요. 사실 이게 은근히 악담 같기도 한데 드림웍스는 1인자가 아니니까 만년 2등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딱 그 위치에서 항상 최선이라고 할 만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자, 내용은 딸깍으로 해결.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게 캐스팅이죠. 주인공 히컵과 또래 친구들이 주요 캐릭터들이지만 일단 어른 캐릭터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히컵의 아버지인 족장 역할을 애니메이션에서도 목소리 연기를 했던 제라드 버틀러가 이번에 실사 배우 연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이런 역할에 잘 어울리는 배우이긴 하지만 진짜 만화에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라드 버틀러의 족장 역할이 너무 훌륭했고, 그리고 대장장이이자 훈련 교관인 고보 역을 닉 프로스트가 연기했습니다. 제라드 버틀러, 닉 프로스트 둘 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배우들의 이미지는 크게 느끼지 않았고 애니의 캐릭터가 현실로 튀어나온 것 같은 이미지만 팍 느껴지는 게 되게 신기했습니다. 두 배우 모두 진짜 완벽하게 원작 캐릭터에 빙의해서 너무 훌륭한 연기와 캐릭터 표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역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캐릭터는 히컵과 아스트리드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두 캐릭터는 외모도 평범한 편이고요. 드래곤 캐릭터 투스리스에 비해서 인간 주인공 캐릭터로서의 매력이 그렇게 강렬한 편은 아니었어요. 이런 점은 실사판에서는 오히려 장점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없잖아. 실제로 실사판에서 제가 느끼기에 이 두 캐릭터는 애니메이션보다 더 매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남자 주인공 히컵, 원작 그대로 실사 배우도 평범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것처럼 나도 배우 메이슨 템즈, 원판이 그냥 미남이에요. 확실히 이런 미남 배우의 비주얼이 바탕이 되니까 애니메이션의 히컵보다 훨씬 매력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원작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주인공 캐릭터의 성격이나 행동도 애니 캐릭터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하지만 역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실제 사람이 연기하는 장점이 확실히 느껴졌어요. 히컵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소위 말하는 평화왕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험난한 전쟁의 시대 사실 그들은 적이 아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굉장히 성숙한 내면을 보여주는 캐릭터잖아요. 그와 함께 주변 사람들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까지 외모는 평범해도 굉장히 깊이 있는 내면을 가진 캐릭터라서 배우 메이슨 템즈가 이 작품에서 그런 히컵의 내면 연기와 외부적 갈등들을 굉장히 훌륭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애니 캐릭터의 실사 표현으로는 거의 만점짜리 소화력, 흠잡을 데가 없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아스트리드, 니코 파커라는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이 배우도 요즘 은근히 핫한 느낌이네요. HBO 드라마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주인공 조엘의 딸 역할로 출연했었죠. 시즌 1의 1화에만 나오고 그 후는 회상 씬에서만 잠깐씩 등장하지만 1화의 그 아웃브레이크 전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니코 파커는 그 내용에서 사실상 주인공 역할로 등장하기 때문에 드라마 전체로 보면 적은 분량이지만 그래도 1화의 내용만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는 흑인 쿼터 헌혈이에요. 라오의 조엘 딸도 그렇고 드래곤 길들이기의 아스트리드도 그렇고 원작에서는 백인 캐릭터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를 실사할 때 특히 인어공주 사태 이후로 원작 캐릭터의 인종을 변경하여 캐스팅을 하면 항상 논란의 불씨가 생기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니코 파커는 흑인 쿼터 헌혈이라서 외모에 백인과 흑인의 특징이 다 있어요. 원작에서 백인인 캐릭터를 니코 파커가 연기한다고 해서 단순히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도 위화감이 크지가 않고요. 오히려 혼혈이 가진 강렬한 외모의 개성이 잘 부각되면서 원작보다 더 인상적인 캐릭터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히컵과 마찬가지로 이번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에서는 아스트리드까지 저는 애니메이션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니코 파커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극장 개봉 영화 중에서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에서도 이 배우가 나왔거든요. 이 영화에서 진짜 굉장한 역할이었어요. 브리짓이 채용한 베이비시터인데 젊고 예쁘고 인성 훌륭하고 요리도 잘하고 애들도 너무 잘 케어하는 그런 완벽한 여성이라서 브리짓이 막 열등감을 느껴요.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딱히 뭐 여자로서의 경쟁 심리라든가 뭔가 심각한 감정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장난식으로 우리 애들은 지금 너무 완벽한 베이비시터랑 같이 있어 라면서 푸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니코 파커가 그런 완벽한 여성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하는 거예요. 확실히 대단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우의 엄마가 미션 임파서블 2의 여주인공이었던 텐디 뉴턴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2가 시리즈의 다른 작품들보다 평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저는 꽤 재밌게 봤고 특히 여주인공이 엄청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엄마의 그 딸
말, 니코 파커가 연기한 아스트리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 또래 동료 캐릭터들, 이 동료 캐릭터들은 원작 애니하고 비주얼적으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날씬한 캐릭터가 뚱뚱해졌다든가 그런 변화들. 그런데 사실 이런 조연 캐릭터들은 그 정도의 변화가 크게 논란이 될 여지는 없고요. 실사판에서 다 각자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존재감도 확실하게 있고 감초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캐스팅 부분에 있어서도 아쉽거나 논란이 될 만한 캐스팅은 없다고 생각하고 실사판의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매력을 뛰어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디즈니가 실사화 작품들에서 저질렀던 이상한 짓거리들을 생각하면 드림웍스의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판은 무리수나 이상한 짓 전혀 하지 않고 딸깍 한 방으로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개봉 첫날 오후 기준 CGV 에그 지수가 98%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런 반응이니까 국내 흥행에 대한 기대도 생깁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애니 자체가 흥행 성적이 그렇게 초대박은 아닌 조금 어중뛴 성적이라서 이번 실사 작품도 그렇게까지 대박 흥행을 힘들 것 같긴 하지만요. 적어도 국내에서는 디즈니 실사 작품인 인어공주, 백설공주, 릴로 앤 스티치보다는 훨씬 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 세 작품 다 합친 성장마저도 뛰어넘어주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드림웍스의 드래곤 길들이기 실사 영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